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을 견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병원도, 통장도, 가족도, 당장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아픈 날 전화기는 조용하고, 집은 고요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자식은 결국 떠납니다. 돈도 언젠가는 힘을 잃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관리해도 배신할 때가 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 보고 전화 한 통 받으면 다행입니다. 돈은 있어도 아플 때 대신 아파주지 못합니다. 건강은 70 넘으면 누구나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70대 이후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74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씨는 가진 게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식도 둘 있고 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작은 딸은 공무원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좀 있고 집도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뇨 있고 혈압 높긴 한데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정호 씨는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아픈 날은 더 심했습니다. 혼자 집에 누워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진 않은데 그냥 외로워서 전화했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통장도 봤어요. 돈은 있는데 이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진 않았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챙겨 먹었는데 이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구나.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못 견디는구나. 박정호 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버티는 힘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젊을 땐 부모님, 결혼하고는 배우자, 자식 키울 땐 자식.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덕 씨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그걸로 생활합니다. 건강도 완벽하지 않아요.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김순덕 씨는 박정호 씨보다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김순덕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리듬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산책 나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TV 보거나 책 보고 저녁 먹고 9시쯤 자고. 매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김순덕 씨를 지탱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이제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아요.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내가 언제까지 살까? 내가 죽으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런데 김순덕 씨는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살아있잖아.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박정호 씨는 가진 게 많았지만 무너졌습니다. 김순덕 씨는 가진 게 적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순덕 씨는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박정호 씨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70대 이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사람도 돈도 건강도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약 34%입니다. 10명 중 3명이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다 떠나거나 여러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 우울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1위가 고독입니다.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늙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채로 늙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4가지를 준비하시면 70대 이후도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 결혼하고는 배우자와 자식들.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70 넘으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순덕 씨는 혼자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일부러 연습했습니다. 60대부터요. 60대 때는 아직 자식들이랑도 좀 연락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했는데 김순덕 씨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은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나 외로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래요.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세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됐을 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도망칩니다.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거나 집 밖으로 나가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잊게 해줄 뿐입니다.
전화 끊으면 다시 외롭고 TV 끄면 다시 외롭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외롭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외로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이 왔을 때, 아, 나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외롭지? 누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있나? 김순덕 씨는 외로움이 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인정했어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느꼈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파도처럼요.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구나. 잠깐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외로움이 와도 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외로움이 오면 도망치지 마세요. 일단 인정하세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덜 무서워집니다. 만약 내일 아침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아침 말입니다. 그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혼자서도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김순덕 씨한테는 하루의 리듬이 있다고 했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하고 아침 먹고 산책 나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엔 TV 보거나 책 보고 저녁 먹고 9시쯤 자는 리듬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구조예요. 이 리듬이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누가 전화 안 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루는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이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TV만 보다가 밥 먹고 또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도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지, 점심은 언제 먹을지, 오후엔 뭘 할지, 저녁은 언제 먹을지, 몇 시에 잘지. 이것만 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대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젊을 땐 기대가 많았어요. 언젠가 성공하겠지, 자식이 잘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성공할 일도 없고 자식은 이미 다 컸고 행복은 아직도 안 왔고 그러면 이제 뭘 위해 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김순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대 안 해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오늘 아침 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오늘 점심 먹었을 때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오늘 산책 나갔을 때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것도 좋았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기대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 공기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날 말입니다. 그날 나는 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실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한 달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외로움이 왔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나 지금 외로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갈 겁니다. 셋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에 뭘 할지, 점심은 언제 먹을지, 오후엔 뭘 할지, 저녁은 몇 시에 먹을지, 몇 시에 잘지. 이것만 정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대로 하세요. 넷째,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서 작은 만족을 찾아보세요.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하나씩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이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지, 더 가져야지, 더 되어야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0 넘으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면 충분합니다. 돈이 기초연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히 걸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결국은 보조수단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74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혼자가 된 뒤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려니까 힘들었어요. 김순덕 씨는 6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8세가 된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박정호 씨는 지금 77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조금씩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순덕 씨는 81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혼자 삽니다. 자식은 여전히 외국에 있고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외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게 김순덕 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70대 이후는 어떻게 되실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한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모든 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대 이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단 한 가지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각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지금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 의지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조금이나마 변화하는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준비된 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